마인드로 다 들어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먹튀의 마인드로 들어와요. 먹고 튀자. 왜? 그게 수익이 남아. 장기로 하면 수익이 안 남아. 왜? 회사에 멀쩡한 돈 다 빼돌리니까. 일부러 부도내고 상장 폐지시키고 그러면 외국인 저기 애들도 그거 했다가 몇 번 당하면 이제 대한민국 코리아 회사들 뭡니다. 저 새끼들 야 생양아치 새끼 이제 이래 얘네들이 재벌 새끼들 생양아치 새끼야 뭡니다 개새끼들 하면서 욕 존나게 하면서 애들이 몇 번 저기 당했어. 외국인 애들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저기 그 외국인 투기 세력들이 이게 먹태 세력들이에요 보통. 그럼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떻게 얘네 들어오냐? 얘네들의 월가이들이에요 대부분. 얘네들의 생리를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 들어온 투자 자금의 생리가 다는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그래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예요. 기축통화국가와 우리나라 같은 이게 저기 우리나라 원화세죠. 원화의 신용도가 거의 없는 나라하고는 그게 그 정책을 피는 게 하나가 딴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은 로스차일드 이게 저기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요. 그럼 그걸 누군가한테 빌려줘야겠죠. 그럼 누구한테 빌려줄까요? 네. 월가에 있는 거대한 신용도가 높은 은행들한테 빌려줍니다. 그냥 돈을 찍어서. 너무 간단해요. 이게 기축통화국가의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IMF 비교도 안 되는 사태가 와요. 우리나라들. 이게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게 돈의 생리를 먼저 알아야 돼. 왜 얘네들이 이게 가능한지. 자, 미 연방준비은행에 대해서 미 연방준비은행이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말, 유동성이 뭐냐? 돈 찍어가지고 시중에다 겁나게 푼다는 소리예요. 턱 까놓고 말해서 돈 겁나게 찍어서 시중에다가 은행에다 겁나게 풀어 제낀다는 소리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럼 미 연방준비은행에서 미친듯이 막 저기 달러를 찍어냅니다. 그럼 그 찍어낸 달러를 어떻게 놔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그걸 갖다가 기준금리의 그 콜금리 기준금리로 해서 이자를 먹고 저기 빌려줍니다. 누구에다가? 시중은행. 미국에 있는 아주 쉽게 말하면 미국에 있는 그 옛날에 리먼 브라더 사태 같은 뭐 그런 은행들 있잖아. 리먼 브라더 뭐 거대한 신용도가 겁나게 높은 은행들이잖아. 망하지 않고 뛸 확률이 없는 거의 없는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줘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은행들은 그 돈을 미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저기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예대 마진을 넣고 이제 당연히 빌려주겠죠. 그럼 그걸 누구한테 빌려주냐? 네, 월가에 있는 저기 애들한테 빌려줘요. 턱 까놓고 알아들을게요. 월가에 있는 애들한테 겁나게 싼 이자로 빌려줘요. 자, 왜 어떤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면 이게 미국의 이게 주가 나스닥이나 이런 다우지수가 움직임과 이 돈의 유통 단계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이 왜 움직이는지를 이게 간파가 돼요. 자, 굉장히 쉬워요.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다가 그게 안 돼. 이게 미 연방준비은행,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미 연방준비은행이 시중은행에다 돈을 빌려줘. 그러면 얘네들도 여기다가 예대 마진을 붙여서 장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디다 하냐? 월가에다가 참고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예요. 공장에다가 돈 빌려줄 공장이 없어. 뭐 다들 아다시피 미국은 공장이 없어요. 제조업이 붕괴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줄 공장이 없어 미국에는. 그럼 누군가한테 그거 빌려줘야 돼. 그래야 저기 예대 마진 붙여가지고 은행도 먹고 살잖아. 너무나 당연하죠. 돈의 기본 생리예요. 은행의 생리고. 그러면 미국이 뭐가 발달했나요? 네, 금융이 발달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 큰 저기 은행들이 그걸 누구한테 얘네들이 큰 은행이야 이게. 스타벅스 이게 큰 은행들이 그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냐? 미국에는 뭐 저기 이런 제조업 회사가 없어. 돈 빌려줄 회사들도 없어. 그러면 만만한 게 금융회사들이야 다. 이게 금융회사예요. 그럼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줘. 이제 저기 이게 여기 뭐냐? 미 연방준비은행한테 이렇게 빌려주면 이 몇몇 빌려준 돈을 갖다가 얘네들이 저기 뭐 월가에 있는 금융가들한테 그 돈을 빌려줘요. 거기다 예대바진 그래봤자
뭐 우리나라 돈은 1점 몇 프로대 이자로 빌려줘요. 얘네들한테 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싼 이자로 빌려줘요. 얘가 저기 시중은행이 얘네들은 신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콜금리에서 저기 기준금리에서 예대반이 조금만 붙여가지고 빌려요. 한 1.1%대 이자로 빌려줘요. 거의 얘들한테. 근데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미국의 상황하고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틀려요. 이게 기축통화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이 붕괴되고 돈을 빌려줄 데가 없어. 그래서 옛날 모기지 사태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돈 빌려줄 데가 없으니까 막 빌려주다가 이제 이상하게 이제 돈 뛰는 사태가 이제 발생한 거야. 이게 미국의 상황이에요. 어디 공장이나 제조업이나 산업이나 다른 산업이 없는데 없어. 다 붕괴됐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현재 상황이. 미국의 최고 수출 제1호 품목이 뭔 줄 알아요? 달러예요. 우리나라는 수출 1호 품목이 우리나라는 반도체잖아요. 미국은 달러예요. 수출 1호. 왜 달러가 수출품이냐고. 네, 신용 화폐장도 일종의 그것도 수출품이에요. 자, 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기초적인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이 시장의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 1.1%대 이자로 누구한테 월가 있는 애들한테 빌려줘요. 겁나게 싼 이자로. 그럼 얘네들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네, 이거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회사에 보통 얘네들도 외국에 있는 회사들 못 믿어요. 보통 자기 국경 안에 있는 회사들 무슨 전쟁이나 무슨 사태가 일어나면 나중에 시주쪽 가기 때문에 주식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자국의 회사들을 신용하고 잘 아니까 자국 회사들 기본적으로 사요. 자국의 이제 신용도가 높고 망하지 않을 회사들. 자국의 회사들의 그 주식을 사요. 얘네들 그 돈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라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파생 상품이라고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 주식을, 얘네들이 주식을 샀을 거 아니야. 이게 주식을, 자기 자국의 주식을 샀어. 이 금융회사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제 이게 사람마다 회사가 틀리지만. 그럼 이게 자기 자국 주식을 이렇게 산 거야. 애플 주식도 사고, 뭣도 사고, 구글도 사고, 머시기도 사고, 테슬라도 사고, 자기 자국 주식을 사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주식을. 그러면 자기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부동산 담보로 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잖아요. 똑같아요. 이 주식을 담보로 걸고 또 돈을 빌려요. 누로부터? 얘로부터. 얘가 막 무한대로 얘한테 못 빌려줘. 신용도하고 한도, 나중에 띄었을 때 한대로 감안했을 때 그 금액만 빌려주지, 막 무한장 안 빌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산 안정적인 자국 주식을 담보로 해서 얘한테 담보를 맡기고 이 회사로부터 돈을 또 빌려요. 그러면 또 돈을, 마스크야. 돈을 또 빌리면 얘가 이제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얘네들이 이제 그 담보를 해서 어디를 하냐? 이제 똑같은 걸 안 사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해외에 있는 우량 주식들을 많이 사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 포스코, SK 하이닉스 같은 진짜 망하지 않고 우량한 회사들만 사요.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들은. 이게 2단계 파생, 이게 2단계 이게 파생이에요. 이게. 처음에 1단계에서는 돈을 빌리고 자기 돈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기 자국 주식을 사. 근데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얘한테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빌려서 이제 해외에 이제 우량주를 사.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회사들이에요. 절대 망할지 않은 이제 해외 이런 회사들. 지금의 얘네들 생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걸 사. 이게 이제 2차 이제 처음에 이거 살 때 지 돈으로 산 것도 아니야. 돈 빌려서 한 거야, 이것도. 다 빚이야. 얘네들은 영끌을 넘어서 얘네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얘네들은. 왜 이게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나 그렇게 했다 우리나라는 작살나요. 바로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가능해. 근데 여기서 끝나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이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주식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회사를 알아.
그러면 이 주식을 갖다 어떠냐?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얘한테 또 맡겨. 은행한테. 자,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주식을 우리나라 우량주를 맡겨. 그럼 또 돈이 또 나올 거 아니야, 맡기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러면 이 저기 월가 있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이제 영수증으로 할게요. 이거는 이거 마스크. 이제 이게 얘네들이 이제 1차 파생, 이게 완전 처음부터 빚이야, 빚투야 얘네들은. 근데 웃긴 게 빚의 1차 파생이 이제 자국 주식, 2차 그걸 담보해서 2차 파생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해외 주식, 이제 여기서 3차 파생이 이제 들어가요. 이제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삼성전자, 포스코, 뭐 삼성전자, 포스코 우리나라 우량주들은 거의 반 이상이 다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다 그런 돈이야. 그 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유입된 그 돈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패닉 상태 왔을 때 얘네들은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외국인 얘들은. 이제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시장의 돈의 그 유통의 이게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이게 돌아가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원리를.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삼성전자, 포스코 같은 우량주를 담보로 해서 얘한테 담보를 또 맡겨요. 이 주식을. 다 실질적으로 여기 자국에 있는 뭐 애플이나 뭐 자국회사 우량주 구글 애들 주식도 얘한테 지금 담보로 맡겨져 있어.